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자녀를 둔 중산층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LH는 이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공급한 공공전세주택 두 곳의 입주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117가구 모집에 3,141가구가 지원해 평균 경쟁률 26.8대 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과거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일 설명 자료를 내고 자녀 교육 및 주택 처분 사유로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장 전입은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5대 인사배제 기준 중 하나여서 장관 지명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교통연구원은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GTX-D 노선에 대해서는 김포와 부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구했던 서울 강남, 경기 하남까지 서울을 횡단하는 노선보다 대폭 단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위장 전입은요, 인사 배제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새로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자신이 직접 시인을 하면서 인사청문회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부는 청문회와 달리 인사 결정을 밀어붙일지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어려운 부동산 이슈,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하시거나 부시맨이라고 검색하시고 저희와 소통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송도 역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요.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서울의 중심 중에 중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서울의 중심에서 오늘은 어디로 저희를 데려가 주실지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이제 도심의 공급 정책이 굉장히 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정권을 갖고 있는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느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지역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 개발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구의 가롤동에 있는 빌딩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임에 불구하고 재개발이 현재 꽉 묶여 있는 종로구 숭인동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서울에서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해당 지역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인데요. 자, 1호선과 6호선 지나는 동묘암역 역세권에서 3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약 5억 2,900만 원에서 5억 4,9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정말 서울의 오랜 역사 그리고 서울의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는 곳이죠. 종로구 쪽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을 찾아볼 곳이 종로구 숭인동인데 숭인동 하면 좀 오래된 이미지도 강하거든요. 입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일단 그 종로구의 그 특징을 좀 아셔야 되고요. 종로구는 이제 바로 중구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3대 도심이라고 알고 계시죠? 한양, 도성,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강남 이렇게 3도심 중에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역사를 갖고 행정 수도는 세종으로 옮겼지만 현재도 문화 그리고 경제 그리고 외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중심 업무지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광화문과 을지로 그리고 종로 이렇게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 지구와의 아주 직주 근접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숭인동이 되겠습니다. 종로구 숭인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상업 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변 지역들이 상업 지역이거나 업무 지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주택을 지을 땅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 먼저 이렇게 제가 서두를 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볼 곳이 이 숭인동인데요. 숭인동은 이제 위치상으로는 1호선과 그리고 6호선이 만나는 동묘역입니다. 동묘역과 그리고 이 이제 신설동역 요 사이를 우리가 이제 숭인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숭인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창신동과 같이 여러분이 묶어서 생각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창신 숭인 뉴타운이 2007년에 한번 지정이 됐다가 또 해제된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태극마크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있는 거 보면은 다 2개 노선 이상의 환승역입니다. 지금 주변이 모두 다 지금 다중역세권을 갖고 있고요. 1호선, 6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 5호선 그리고 그 외의 노선들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환승 구조가 아주 촘촘하게 돼 있어서 이 강남의 교통체계가 제일 좋지만 사실 이 중심 업무 지구를 포함하는 이 지금 종로구 쪽의 교통도 상당히 어깨에 견줄 만한 그러한 교통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지금 이 곳은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의 인프라들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가장 보면은 가까운 쪽이 왕십리 뉴타운이 되겠죠. 왕십리 뉴타운으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청계천 산책로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래서 살기에는 편하나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 자체가 좀 문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옆에는 이제 뭐 아래는 동대문 시장 이렇게 그리고 뭐 풍물 시장, 창신 봉제 공장 그리고 뭐 애견 그런 재료상 이렇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참 외국인들에게 재밌게 다가오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6호선 설명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색 특색 상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어느 그 대도시에도 이렇게 어떤 재료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이 외곽에는 있을 수 있어도 도심 중심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관광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이 관광지적 그 어떤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같고 또 상업시설 중에 이런 관광지에 또 바로 접해 있으면서 주변의 뉴타운의 인프라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를 든지 그리고 천혜 자연공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죠. 뭐 종묘, 창덕궁 그리고 위에 북한산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갖출 거는 다 갖췄고 주변에 뭐 용두 5구역, 6구역 그다음에 뭐 청량 제기동 4구역, 6구역 그다음에 청량리 7, 8구역 아래쪽은 뭐 신당 7, 8구역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민간 재개발들이 아주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숭인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숭인 1169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재개발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이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이 숭인 창신동에 지금 이런 재개발이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시점이다 얘기를 하냐면 창신순인 뉴타운은 사실 2007년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번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도 그것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 낙후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 우리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뭐 사실 그동안 도시 재생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그 난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이 작년에 8.4 대책 때 나왔을 때 신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부했습니다. 왜냐? 여기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된다라는 게 이유였죠. 그래서 그 대신 2사 공급대책, 그러니까 올해 2월 4일 날에 발표된 공공주도용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좀 스물스물 나옵니다. 일단은 이곳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입지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우리가 경희궁자역 종로구의 경희궁자이의 그 성공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직주 근접이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고 있을 때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이 바로 경희궁자이였는데요. 자, 그래서 창신 숭인동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소방차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에 비만 오면 냄새와 오물이 넘쳐나고 그런데 또 벽화는 또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이게 이제 원주민들 얘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12곳의 도시재생 사업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신 숭인동을 포함한 12곳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도시재생 사업지의 지역을 구역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숭인동 같은 경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도 신청이 불가했다. 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1,1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오 시장의 재임 시절에 뉴타운 한번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후보 시절이었을 때 오 시장께서 도시재생 사업에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런 말씀을 또 하셨죠. 근데 또 현재 상태 이렇습니다. 노후도가 정말 75% 이상, 이거는 이제 무조건 재개발 들어가야 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화됐고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에 3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폐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없어서 젊은 부부들이 다 전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 키우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싼 집값 때문에 외국인 거주지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재생을 풀어달라라는 요구가 좀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거환경 개선 상업이 정말 절실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분들한테 뭐 집값을 올려서 뭐 벼락부자가 된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은 투기다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좀 볼 때 여러분 이제 3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막 투자들을 하실 때 구분들을 못 하세요. 민간 재개발과 공공개발, 8.4 대책에 나온 공공개발, 그리고 공공주도용 2.4 대책에 나온 거 이 3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나 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에 대해서 지금 정비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민간 재개발은 보통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8.4 대책 공급에 나왔던 공공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고 이제 재건축인데 1차 후보지, 그다음에 2차 후보지가 최근에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주도용은 뭐냐?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한번 뭐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뭐 2월 5일 이후부터는 청산이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말 공공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좀 높여주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추가 분담금을 줄여주면서 대신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형은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장 큰 지금 사람들이 공공주도형에 두려워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 없다는 겁니다. 민간 개발 같은 경우, 그리고 민간 개발은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나는 그 단계를 거치죠. 공공 개발 같은 거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 같이 하라는 겁니다.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해라 또는 대행을 해라 공공이. 그런데 공공 주도형은 어떤 얘기냐? 토지 소유권을 다 넘기고 공공이 무조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율이 원래는 75%였는데 거의 4분의 3이죠. 근데 60%로 66%로 이렇게 동의만 하면 내 토지를 나는 40%의 반대에 서 있더라도 60%만 찬성하면 내 토지 소유권을 공공한테 뺏긴다. 이게 굉장히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줄게, 그리고 빨리 끝내줄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 재산을 지금 공공한테 무조건 넘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만 통보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주도용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 창신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노후화되고 낙후화돼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원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분들 굉장히 오래 기다린 분이거든요.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 위로금을 받는다라는 거죠. 나중에 미래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공한테 맡겨서 그냥 집만 내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동의가 그렇게 나올 수가 같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공 재개발 아니면 민간 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숭인동 옆에는 이 청량리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역에서는 뭐 교통의 호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이 63빌딩 같은 이런 거대 건물들이 지금 9개가 2023년까지 건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프라 굉장히 확충이 되고 주변 지역들이 계속 재개발로 인해서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숭인동 쪽에도 상당히 많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좀 오래된 지역이 맞습니다. 이 종로구 숭인동이 지금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묶여 있는데 이제 시장 선거의 결과 이후에 여기가 만약에 규제가 풀린다면 개발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방 3개짜리 신축으로 만나본다면 가격 하고요. 만약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 생각해 보면서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사실 이 숭인동의 원주민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또 이제 투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이고요. 지금 3룸에 나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되고요. 지금 이제 실평수가 거의 뭐 24평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의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매가가 이제 5억 2,900에서 5억 4,900만 원, 거의 뭐 조망권 차이겠죠. 자, 그리고 임대 금액,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4억 9천에서 4억 9,900만 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신혼부부나 그런 부분들이 오실 때 전세 대출이 5억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4천에서 5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1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동묘 앞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2호선 도보권 그리고 4호선 동대문역 도보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으로 묶여 있는 7년 동안 묶여 있었지만 아무런 그 주거 환경 개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주민들께서 정비 사업으로 전환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적어도 공공재개발 또는 민간 재개발로 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한번 투자 가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공공이든 민간이든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안고 있는 종로구 숭인동에서 3룸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가로알동인데요. 자, 4호선 숙대구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빌딩을 두 번째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딩의 가격 보시죠. 약 25억 원에서 25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와, 이번엔 빌딩이 등장을 했습니다. 용산구 쪽에서 빌딩 찾아볼 텐데, 자, 용산구 가로알동이라고 하셔서요. 정확한 위치하고요. 왜 여기 보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자꾸 이제 서울시장 이름을 팔아서 죄송하지만 용산 개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개발이 좀 이제는 좀 실효성이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롤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 지역이 되겠는데 너무 크게 그렸나? 네, 서울역과 쑥대 입구역 요 사이에 있는 것이 가롤동입니다. 그래서 뭐 청파동이라든지 옆에 남영동 그리고 후암동, 동자동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역세권에 있는 빌딩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용산 민족공원 보이시고 그리고 서울역이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역의 개발 사업 그리고 용산 민족공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 있는 이러한 거대 사업들이 바로 지척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고 앞으로 이곳이 개발될 것을 뭐 자명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역에 지금 그 교통 환경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변하죠. 지금 서울역에는 앞으로 이제 GTX A, B 노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A 노선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 지금 이제 광교부터 강남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연장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아주 대폭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역이다. 그리고 신안산선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북부 역세권 개발 때문에 아주 이제 주변 집가가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내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총 2조 원의 대규모 개발이고요. 강남에 삼성이 있다고 하면 강북에는 이제 서울역 주변이 마이스 산업단지가 생긴다. 그리고 40층에 5개 동에 이런 랜드마크 건물이 생기면서 또 한 번의 중심지의 입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역도 사실 북부 역세권 개발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지하화 사업에 대한 마중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5개 노선 이제 들어오면서 주변에 지하의 환승 구조가 완전히 변합니다. 현재 환승이 굉장히 불편한데 한 3분 내로 이 모든 11개 노선이 다 환승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요. 또 상업시설 들어오겠죠. 자, 교통의 접근성 굉장히 좋아지는데 앞으로 이 빌딩이라고 하면 주변에 많은 그 중산층 이상의 정주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뭘로 일어나겠습니까? 네, 재개발. 자, 8사대책에 캠프킨 부지 개발하겠다고 나와서 3,100세대 여기에 짓겠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청파 1구역 재개발은 지금 구역 지정 변경 신청 이래서 한 800세대도 증가를 됩니다. 그래서 정주 인구들이 지금 증가하면서 이 일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그만큼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상권이 또 발달하겠죠. 자, 그리고 그 동쪽 지역에는 또 뭐가 있냐면 후암 1구역이 있는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그 1구역은 이제 동자동을 얘기하죠. 여기가 2사 대책 때 역세권 고밀개발 계획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됐지만 뭐 지금 용적률 700%까지 놀려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지금 약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어쨌든 이 보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여기 또 별천지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또 정주 인구 늘어나면서 요 라인에 그런 굉장히 이제 개발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또 얘기했던 건 뭐냐면 1호선 라인에 지상철을 지하로 하고 그 위에 글로벌 비즈니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업무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프랑스의 라데팡스라고 알고 계시는 신개선문 거기가 굉장히 큰 그 상업지구입니다. 거기처럼 지금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서 용산 민족공원까지 바로 지하도로로 뚫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숙대입구역 주변이 이 그 용산 민족공원의 어떤 그 산책로 또는 관광로로 가장 그 접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딩의 입지로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층 건물이고요. 25억에서 25억 2천 예상하시면 되고 현재 뭐 8천만 원 보증금에 월 4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뭐 여기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제 대출이 한 15억에서 15억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한 10억에서 10억 5천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서울숲처럼 이 근처에 용산 민족공원이 생기게 되면 수많은 수요 그리고 상권의 확장이 기대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산구 가로활동에서 만나보는 빌딩이었고요. 자, 서울 지역의 투자처 드리는 무료 1:1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 소액 투자처란 주제로 1:1 무료 상담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님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 궤도에 오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4%로 전달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101.6으로 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민간 주도의 공급과 정비사업 중심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주택 공급 환경이 나아질 수 있을 거란 정책 전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좀 관망세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안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은 있는데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요. 오늘 좀 괜찮은 지역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지역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 강북 지역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지역인 도봉구 창동입니다. 이곳 노선이 들어오면서 또 창동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주변 일대가 이렇게 새로운 바이오 관련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이렇게 주변의 일자리까지 흡수하고 이게 교통 호재까지 넘치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 준비한 지역은 송파구에 위치한 오금동입니다. 9억 미만의 이렇게 30평형대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강남 상구에 이렇게 아파트 평당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인 듯 싶습니다. 송파구 내에서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이런 역세권의 편리한 위치와 또 생활 인프라가 학군 등 잘 구성되어 있어서 교통이라든지 세권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지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과 비교를 해서 아직까지 저평가된 지역 어디일지 오늘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부근에서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북 지역에서 창동역 역세권의 개발 소식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강북 지역에서 팀장님께서 이 도봉구 창동 쪽을 보시는 입지적인 어떤 이유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전에 이렇게 발표된 공시지가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공시지가에서도 이렇게 상위권 랭크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이렇게 낮았던 도봉구와 또 노원구 일대였는데요.
이렇게 많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도봉구 창동 일대와 노현역 일대입니다. 과거 이렇게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이렇게 가장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또 되었는데요. 소도강 지역의 이런 중형 아파트 값이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21년 공시지가 상승률 노원구가 또 34.66%로 1위를 하였고 또 도봉구가 26.19%로 5위를 차지한 점도 또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 살펴보시면요. 주변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동 중심으로 해서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그 옆으로 서울 아레나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앞으로 들어서 GTX로 인해서 또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신을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옆에 노원역을 이용하신다면 또 7호선을 이용해서 또 의정부 지역과 또 강남 지역까지도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신데 또 여기에 뭐 동부간선도로와 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까지 이용하신다면 서울 중심부와 그리고 경기 지역까지도 이렇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창동역과 또 노원역 주변으로 편리한 생활 인프라들도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체육 시설과 대형 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초중고, 풍부하고 우수한 학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런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이렇게 중랑천 수변공원으로 시작해서 수세권과 또 공세권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네, 요즘 보시면 이것저것 순위권 맨 위로 올라오고 있는 창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창동이 그냥 살기 좋은 동네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어떤 호재들 때문에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먼저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 2030 플랜을 살펴보면요. 창동 3개 지역은 7광역 중심지로서 지하철을 중심으로 창동 차량 기지와 또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를 활용해서 이런 지역 고용의 기반을 구축하고요. 외곽의 이런 통공 기능을 흡수해서 자족 기능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부족했던 일자리를 늘려서 잠만 자는 동네가 아닌 또 업무지로서도 그러한 지역으로 또 이렇게 변모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창동은 주거 지역에 이렇게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이렇게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서울 아레나와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 단지가 들어오고 또 창동 차량 기지까지 포함. 많은 일자리와 또 유동 인구가 창출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신경제 중심지 개발 첫 번째로 이렇게 창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2024년 1월 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실 실내 체육관에 견줄 만한 크기고요. 약 2만 명이 또 이용할 수 있고 연간 250만 명의 또 관광객이 예상이 됩니다. 카카오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 등이 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 13,000여 개의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도 발생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 단지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콘서트와 또 쇼케이스, 뮤지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중형 그 공연장도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대중음악 이런 명예의 전당과 또 특별 전시관, 뮤지엄 샵 등 대중음악 지원 시설 이런 전시관 등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과 또 유동 인구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집가 상승을 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창동의 차량 기지가 이렇게 남양주 지역으로 옮겨가고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 두 부지가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 또 조성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차량 기지 개발 방향을 의료와 또 바이오 메디컬 산업으로 가닥 잡아서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기업 시설 등을 유치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메디컬 산업 단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또 연구와 임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연구 중심의 세계 최고의 대형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 병원은 물론 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과도 또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 추후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진접 지역으로 4호선 진접선이 또 연말에 또 개통될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4호선 남양주 지역으로 진접선이 연결이 되면 또 별내 진접 지역에서 오는 이런 유동 일자리 수요 또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로 2021년 착공 목표인 GTX C 노선을 기점으로 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GTX 호재로 이렇게 창동이 한 단계 더욱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GTX C 노선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현재 60분대에서 이렇게 10분대로 단축이 되고 창동에서 수원까지 100분대에서 이렇게 30분대로 단축이 돼서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 개통이 된 상태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로 인해서 서울 이렇게 동북부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인데 도봉구에서 강남으로 이렇게 이동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10분대로 단축이 된다면 이렇게 마용성광에도 지지 않을 그러한 직주 근접의 입지를 가지고 된다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점, 강남을 포함해서 이렇게 3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터널이 완공이 되면 창동에서 강남까지 이렇게 10분대로 단축이 되겠고요. 이렇게 영동대로까지 마이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이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직주 근접을 향상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로를 지하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일대가 여의도 공원에 10배의 규모로 친환경 수변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요즘 이렇게 수세권이라고 불리는 수변 공원이 또 생김으로써 산책과 또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GTX 노선, 결국 서울 최대 업무지인 이런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켜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GTX 노선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액으로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창동 역사와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GTX가 들어오는 시점을 이렇게 목표로 보신다면 이 지역의 가치가 또 어떻게 변해갈지 예상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은 소액 투자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에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잠만 자고 나오던 그런 주거단지 지역에서 이제는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K-팝 문화시설에다가 GTX 노선 지나가죠. 첨단 일자리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좀 우리가 다적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역세권의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시세 얼마 정도일까요? 네, 동부권 최대 개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직접 창동에 오셔서 임장을 시면서 주변 개발 호재라든지 주변 환경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현장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24평형의 사이즈로 방 3개, 또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가 살펴보면요.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략 4,500에서 5,500만 원의 금액에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 금액 1억 6,700에서 1억 7천만 원, 실투자금 2억 200에서 2억 500 정도 생각하신다면 보증금 5천에 월 100에서 110에 이렇게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개발 호재가 몰려 있는 지역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그 동부권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지역들에 이렇게 많은 투자 지역이 있지만 도봉구, 이렇게 창동 현재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호재가 많은 지역은 또 찾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집가 상승에 이렇게 편승 만한 그러한 지역이면서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곳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KTX 연장 사업까지 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TX-C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들 중 저평가 지역으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이네요. 자, 5호선 계룡역 역세권에서 3룸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시세는 약 8억 6,500만 원에서 8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송파구니까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그럼 실거주도 충분히 생각을 하실 만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여기 일단 살기 어떨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곳 우선 계룡역에서 도보 7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금동 주변으로 많은 재건축과 또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서울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 사업에 이렇게 속도가 붙으면서 이런 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또 키워지고 있는데 오금동 좌측에 이런 서울 올림픽의 재건축 단지와 또 올림픽 패밀리 재건축 단지가 또 주변에 포진해 있고요. 그 뒤로 이렇게 송파구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잠시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뒤쪽으로 이렇게 하남의 가밀지구와 또 거여 마천의 뉴타운 그리고 성남의 이런 위례 신도시까지 오금동 이렇게 주변으로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현재 오금동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지역적인 가치를 또 상승을 예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될 것 같고요. 이거 숲세권과 수세권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또 가지고 있는데 좌측에 오금공원을 또 필두로 해서 또 성내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가시성과 또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오금역과 계룡역 주변으로 너무나 그런 학군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자녀 교육 목적에 또 실거주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계룡역 아래쪽으로 또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도 이렇게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이주 수요와 또 아파트 가격 상승분들까지도 예측되겠습니다. 주변 입지 살펴보면 근로자가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강남을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100만 일자리와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설 강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출입이 편리하고 잠실 또 방이 천호 지역의 이런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특히나 뭐 10년 전까지 이렇게 논밭이었던 문정의 이런 법조타운까지 또 탈바꿈된 그런 지역의 접근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고소득의 이런 우량 임차인의 배후 주거단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송파구 오금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대장 잠실 옆이면서 학군이나 생활 인프라 좋기 때문에 가족과 실거주로도 보라라는 말씀 주셨고요. 주변에 좀 노후된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개발이 될까요, 여기는? 네, 먼저 이곳 그 성내천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개개인의 여가 생활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또 많이 또 생기고 있는데 그 한 축이 이렇게 수변공원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정비 전 이렇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성내천이 지금은 이렇게 많은 그 개발을 거치면서 이렇게 물소리를 들으며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곳 한강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작은 지류지만 또 올림픽 공원 되기 때문에 또 산책과 이렇게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형성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멀리 경기 지역에서도 보이는 송파구의 이런 새로운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도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이곳 사무와 또 숙박, 관광,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세계 5위의 초고층 빌딩으로 오픈 후 3년 만에 1억 관광객이 또 돌파한 명실상부한 송파구의 가장 큰 랜드마크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송파구의 랜드마크가 또 롯데월드 타워라면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삼성동에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엑스에서부터 이렇게 잠실 운동장에 이르는 지역이 종합운동장, 축구장 면적의 11배의 그런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거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엔 현대차 GBC와 이런 탄천의 수변공원 그리고 잠실 운동장의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는 이렇게 생산 유발효과는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4만 명의 이런 고용 창출과 120만 명의 일자리가 또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중심의 현대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이렇게 GBC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GBC 착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변 일대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는데 현대차 GBC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의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옛 한전 위치가 있던 위치에 50층의 3개동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약 95만 명의 근로자가 일할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들어서 이런 GBC나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완공이 된다면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질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또한 현대차 GBC 사이에는 지하 6층 규모의 복합 환승 센터가 또 추진되고 있는데요. 코엑스와 또 GBC가 연계해서 잠실 야구장의 30배 이런 규모로 대규모 지하 도시가 조성될 예정인데 지하 1, 2층에는 시민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과 또 상업, 여행, 또 문화예술 공간이 또 조성이 되고요. 또 그 아래로 도심공항 터미널이 조성이 되면서 버스 환승 센터도 또 구성이 되어집니다. 서울 중심부와 수도권을 연결시켜줄 광역교통망인 또 GTX A 노선과 GTX C 노선이 또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위례 신사선과 서울 동북부 연장선인 KTX까지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약 63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수도권 시민
통행 시간이 대폭 또 단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4만 명의 또 일자리 창출과 또 4조 원대에 달하는 이런 경제적 효과까지 또 창출 효과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으로 다른 많은 개발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서 역세권, 복합 사업 그런 개발 소식도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현대나 하나에서 또 수주하기 위해서 많은 또 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당 지구는 고속철도 환승센터, 또 역세권 업무, 또 유통구역과 주거구역 이런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복합 개발될 예정이고요. 업무 유통구역에는 연구 개발 및 또 첨단 유통 시설과 또 문화시설, 또 호텔, 백화점 등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3호선과 또 뭐 수임 분당선, SRT, 뭐 GTX 그리고 BRT까지 5개의 노선이 들어오면서 이런 동남권의 또 교통의 중심지가 또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후되었던 시장들의 모습이 현대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구성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동아시아의 최대 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할 날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례 신사선의 경우도 위례 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서 이렇게 신사역에 있는 11개의 정거장이 또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위례 신도시, 강남권 신도시로 조성이 되었지만 이곳 결정적으로 도시를 관통하는 노선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거리는 가깝지만 교통이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해줄 중요한 노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트램과 위례 신사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5호선과 또 분당선으로 환승이 또 가능하겠고요. 주변 뉴타운으로의 이런 접근성과 근접성을 또 향상시켜주고 또 위례 신도시 내부를 이렇게 관통하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으로서 위례 신사선과 이게 구성되어서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통망이 또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송파구 주변으로 매년 개발과 또 재건축이 기다리고 있는 송파구 오금동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가족들과 이 송파구 오금동에 살게 되면은 주변에 산책하면서 물소리도 들으실 수 있겠고요. 주변에 뚝딱뚝딱 개발되는 모습에 좀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5호선 오피스 라인 따라서 저희가 바로 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역세권에서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요? 네, 본 가격 같은 경우에 30평대 9억 미만에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송파구에서 8억 6,500에서 8억 7,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전세 시 7억에서 7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1억 3,500에서 1억 6,500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이렇게 월세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뭐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월세 시세 보증금 1억에서 월 280에 300만 원 정도 월세 수익 가능하시겠고 예상 대출 금액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 4억 1,500에서 4억 6,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필요하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1억 3,500만 원부터 접근 가능했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막 강남이나 잠실이 또 가까워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네, 주변으로 여기는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이렇게 재건축 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올림픽 선수촌이나 또 올림픽 회밀리엄 아파트 재건축 외에도 강동 재건축 최대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둔촌 주공에 이런 재건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파급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되겠다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에 열풍이 불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송파구 오금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함께할 수 있는 1:1 상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1:1 상담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선착순 10명까지만 무료라고 하니까요. 02-4153-2668번으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